잘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시 434페이지 건축 면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으로 건축물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개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법령 적용 한계, 그리고 우리 시험에 매년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건축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에 대한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이 만들어졌을 때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습니다. 이제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어 있는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평면적이죠.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타고 또는 인공위성을 타고 63빌딩 등을 내려다보면 단층짜리 건물과 똑같이 평면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다만 이런 건축 면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축 면적 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를 배제하는 공제에 관한 사항과 건축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건축 면적의 산정에 관한 사항 찾았습니다.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 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우리 주변에 최근 만들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등을 자주 보셨는데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집은 건축물 사방에 외벽을 두고 건물 위에 지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붕이 형성되게 되면 이 부분마저 건축 면적에 반영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지붕 끝부분부터 일정 부분 후퇴하여 둘러싸인 공간만 건축 면적에 산입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특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우선 4번 찾으셨죠. 그 밖 건축물의 경우는 1m.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처마, 부연 등이 설치되게 되면 그 처마 끝 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만 건축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4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선이 건축 면적이 존재하고 만약 처마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처마가 더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마 부분마저 건축 면적에 반영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는 저 처마 끝부분부터 얼마? 1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만 건축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통 사찰 찾으셨죠? 전통 사찰 주었습니다. 몇 글자입니까? 4글자. 4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3번 가축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가축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한옥 찾았습니다. 한옥 몇 글자입니까? 2글자입니다. 2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에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5번 요즘 아파트 단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만들면서 저 처마 차량 등을 설치했다고 하면
그 끝부분부터 2m 후퇴와 둘러싸인 투평 투영 면적만 건축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마 등이 설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1m 후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통 사찰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보게 되면 4m 후퇴하도록 되어 있고 한옥이란 두 글자 보게 되면 2m입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아파트 단지에 만들게 되면 이 경우에도 2m이죠. 3m에 대해서는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가축과 관련된 내용은 3m인데 걔는 버리고 전통 사찰이라고 하는 것 네 글자 넣으면 4m, 한옥이라면 두 글자 2m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사실 이 건축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한 업무만 10년, 20년, 30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 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전통 사찰 네 글자의 경우는 4m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함께 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다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 1m 이하 줄쳐놓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경미한사항이다. 경미한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건물 건축할 때 코스트코 등의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건물 1층, 2층을 매장을 사용하고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 통로 등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 있다면 그 지하주차장이라는 주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차량 통로나 보행 통로나 경사로라는 말 보게 되면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5번입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제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1m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작은 구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차량 통로, 보행 통로, 지하주차를 사용하기 위한 경사 통로,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 있다면 건축 면적에서 배제한다. 이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바닥 면적 찾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시간에는 연면적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연면적이라 했습니다. 연면적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는 무엇이다? 바닥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그러면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된 기본 개념으로서 바닥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4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지하 1층, 지상 3계층이라면 그 바닥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4장 나와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바닥 면적에 있어서도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만 건축 면적의 바닥 면적에 반영하는 것이 있고, 바닥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은 최근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출제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개정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기본서에 옮겨 붙이시거나 또는 기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우선 바닥 면적과 관련된 개념, 앞선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2번 바닥 면적 산정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벽 또는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의 바닥은 지붕 끝 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래서 벽 또는 기둥의 구획이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는 것도 건축물인데, 가끔 우리가 주유소 방문하다 보면 캐노비 구조로 하여 지붕 하나를 벽 하나, 기둥 한두 개가 지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닥 면적을 산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둥이 4개 이상 존재하거나 벽이 4개 이상 확보되었을 때 그 가운데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해당 층의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붕을 기둥 하나, 2개가 지탱하게 되면 면적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을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각각 1m에 되어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붕 길이가 만약 2m라고 하면 양쪽 끝에서 1m 각각 후퇴하게 되면 면적 남는 것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이용하시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택시 정류장이 기둥 한두 개가 지탱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도로에 또는 인도에 그런 구조물 만들고자 한다면 도로 점용 허가 받아 만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 길이가 2m라고 하면 양쪽 끝부분부터 1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도로 조명과 관련된 예외가 인정되게 됩니다. 눈엔 보이지만 법률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과 관련된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획이 곤란한 건축물, 벽, 기둥 4개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 조금 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노대 등입니다. 노대 등의 면적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 그래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부터 곱한 값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뺀 추천없습니다.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여기 공제와 관계된 두 번째 사항으로 노대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주시는데,
여기 노대는 건축물에 흔히 볼 수 있는 발코니, 베란다를 건축법에서는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노대, 대자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자이거든요. 그리고 노는 우리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 이름 기억나시죠? 걔가 예전에는 질로였습니다. 이슬 로자의 로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부분은 보통 사방 모두 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슬, 젖을 일이 없지만 아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각 세대에 배치되어 있는 발코니가 또는 베란다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발코니, 베란다는 한쪽 또는 두 쪽이 벽에 접해 있고 그 외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유리창 샤시에서 주택 내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샤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아침에 이슬 젖는 부분이죠. 이러한 발코니 등을 법에서는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3개 방향에 개방되어 있는 이러한 발코니 부분을 바닥 면적에 전부 반영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이 만약 10m이고 돌출된 길이가 2m라고 하면 노대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그 20제곱미터에서 저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 10m입니다. 그 10m에 1.5m를 곱한 값,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반영되게 되는데 만약 이 발코니의 돌출 길이가 1.5m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것 없죠. 그래서 최근 아파트 만들게 되면 앞뒤 발코니를 확보하여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 노대와 관련된 건축법상의 예외 규정을 최대한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원래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4개 벽이죠. 4개 기둥이죠.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지만 구획이 없는 건축물 그리고 노대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봐주실 것으로서 3번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제외되는 부분의 면적 2번 차시였죠. 승강기탑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전용 설치 공간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면 실외기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실외기가 냉방 설비, 배기 장치입니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1제곱미터라는 것 추가해 놓으셨죠. 그리고 3번과 관련되어 생활 폐기물 보관함이 아닌 보관시설로 바꿔놓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11번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해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필로티라는 말 찾았습니다.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통행부터 열어놓습니다.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주차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공동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필로티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필로티는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게 되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차장 있죠. 그러한 부분을 필로티라 표현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필로티라 하고, 이러한 필로티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다면 이 필로티 공간에 대해서는 전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러한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 중이더라고요. 비주택의 경우는 1층이, 상가의 경우는 1층이 가장 가격 높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1층이 별로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공동택 아닌 건축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피스텔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오피스텔에 만들어져 있는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오피스텔에 저 필로티를 물품 보관함 공간으로 또는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만, 공동택 필로티를 보관함이나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필로티 약간 정리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승강기탑 등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옥상 부분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승강기탑은 승강기 기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고, 계단탑은 옥상에 사람들이 수입하기 위해 비를 피하기 위한 구조물을 계단탑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승강기탑 등은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다락 찾았습니다. 다락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통상 사람 키가 한 2m 이내인데 다락 층고가 1.5m라고 하면 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니죠. 다락 층고가 1.5m라고 하면 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다. 무릎 꿇고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경산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1.8m, 그래서 최근 아파트든 빌라든 꼭대기층의 경우는 경사진 지붕 형태를 구성하고 그 지붕 바로 아래 다락을 조성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전용 공간으로서 그 면적이 1제곱미터 이내인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3번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지상층 추천없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인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그래서 공동택부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야만 분양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101층짜리 LCT 이야기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 101층짜리에 아파트에 101층에 거주하는 분은 수돗물 잘 사용한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에 아파트라고 하면
수압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15층 아파트일 때 한 12층 이상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뭄철에 수돗물을 제대로 이용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1층 LCT의 경우는 수도 공급 참 난감하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 중간층에 수압을 조정하기 위한 기계실, 전기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파트에서는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서 지금 이런 규모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2 때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서울에 가뭄이 좀 심해서 수도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바로 1층으로 이사 갔던 적이 있습니다. 1층에 가니 여름철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 모기가 잔뜩 대기하고 있고 저희 집 문 열면 바로 모기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입하시다 보니 시끄러운 게 좀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었는데 다른 생활 환경이 안 좋아서 바로 3층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도 아파트 생활하고 계시면 3층, 4층만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과거 공동택의 생활 환경이 좀 열악했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실, 기계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수도 공급 등이 좀 용이해지지 않았나 싶고, 우리 조경시설이나 어린 놀이터가 아파트 단지 1층에 대지에 조성되게 된다고 하면, 만약 101층 주민이라고 하면 저 놀이터 이용하고자 승강기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전기요금 만만치 않죠. 그래서 건물 중간층에 조경시설이나 어린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생활 폐기물 시설을 공동택의 경우는 지상층에 설치할 수 있고, 그 지상 설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공동시설 제외한 다른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에 전기실, 기계실 설치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업용 건물 방문하시게 되면 보통 전기 기계실은 지하층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어디에만? 공동택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지키십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11번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워버렸지만 건축 면적과 관련된 배제되는 사안에 지표로부터 1m 이하 차량 통로, 보행 통로, 경사로 기억나십니다. 저 경사로의 경우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고 바닥 면적에서도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라는 건 기억나실 겁니다. 건축 면적에 제외되었던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된 데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 오피스텔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건축 면적에서는 제외되는데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정리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건축 면적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동시에 제외되고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서는 당연 제외되는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정도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 면적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